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패턴 5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삼각 수렴 패턴. 두 번째로는 세계형 패턴. 세 번째로는 플래그 패턴. 네 번째로는 쌍봉 패턴. 다섯 번째로는 헤드 앤 숄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일봉의 모양이라든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실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패턴의 형태들만 이 5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더라도 상당히 좀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삼각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라이앵글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트라이앵글과 같은 이런 수렴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때 보면 옆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위에 상방으로 저항을 만들어 놓고 하방으로는 수렴 구간이 작아지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음, 이걸 여기서 보면 이제 ascending triangle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수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봉상의 흐름의 패턴이 만들어질 때는 소위 얘기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여기 저점에서 수렴 구간에 있어서. 그리고 옆으로 횡보한다. 수렴 구간이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 상승폭도 마찬가지고 하락폭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건 우리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 폭이 작아진다면 우리가 옆으로 행보하는 삼각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symmetrical triang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더라? 상승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삼각 수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옆에 보시면 descending triangle이라고 나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삼각 수렴을 하는데 지지선이 만들어져요. 지지선은 만들어지는데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의 이런 형태의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지선을 만드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방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가 좀 깊이 해야 될 그런 삼각 수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변동성도 줄고 가격이 수렴하게 되는 패턴이다. 자, 보통 대칭 삼각 수렴이 나올 경우에는 급락 또는 급등 방향을 모르기에 수렴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추격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 수렴할 때 물론 우리가 이런 뭐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이라든가 어센딩 트라이앵글과 같은 형태를 보여줄 때는 우리가 소위 미리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삼각 수렴이 끝날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확실하게 나 이쪽 방향으로 강하게 가져갈 거야 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줄 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이 생각외로 많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종목들 삼각 수렴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좋을까? 하이닉스를 좀 볼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보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삼각 수렴 구간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짧은 구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삼각 수렴을 보여주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또 펀더멘털이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삼각 수렴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뭐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주가라는 거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삼각 수렴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위에 지지선이 만들어진 거죠. 올라갈 때마다 이제 밀리는 거죠. 하나의 저항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항선이 만들어졌는데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저점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흐름이 끝났을 때 그 수렴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거래량을 형성하면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형성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이제 더 이상 못 상승하게끔 막아주는 저항선이 만들어지면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패턴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계속 수렴 구간을 몇 달 동안 보여주다가 단 한 달 만에 주가가 거의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주가가 50% 이상 오른 거죠. 50% 이상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런 패턴을 단기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생각으로 좀 많이 나타나요. 여기저기서. 뭐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대형주 쪽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저항을 강력하게 걸어두고 수렴 구간을 만든다. 이거는 강력한 상승 신호다 라고 옆에 포스트잇으로 좀 적어 놓으시고 행보도 마찬가지예요. 수렴을 하는데 행보를 한다. 이것 또한 상승 추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지선을 만들면서 삼각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고점은 낮아지면서 지지선은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시고 이건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려간다. 이거 하나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아시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다음 삼각수렴 패턴의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똑같은데, 이거 뭐 어차피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쪽 저항 라인은 일정한데 아래의 저점만 올라가는 패턴. 패턴이 끝나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타점을 잡을 때는 파동이 다 끝나고 위의 저항 라인을 뚫어줄 때 롱 포지션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좀 표현이 좀 틀린 거지.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도 지지선은 그대로인데 고점만 낮아지는 패턴이고 이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형태는 하방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이런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세기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형. 세기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징 엣지가 있고 폴링 엣지가 있어요. 이 세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 차트상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저점 매수가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상승형 쐐기 패턴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하방으로 다시 내려가더라. 이걸 좀,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가 하락 추세했던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수렴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상승 추세를 잡고는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 소위 얘기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소위 위에서 매수해서 물려 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도 소화시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그에 대한 신규 매수도 이럴 때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기형이 오히려 라이징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저점까지 다시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쐐기형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락형 쐐기인데 이거는 이제 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던 종목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근데 또 신규로 물량이 또 들어오면서 이게 하방으로 쐐기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들 보면 거의 이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보면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락형 쐐기가 만들어질 때는 오히려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소위 얘기해서 N자 상승 파동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형,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하락세기가 나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타점은 추세선을 상향 이탈하는 곳에서 잡아주며 손절 라인은 하락 추세선으로 잡아주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방으로 쐐기형이 고점을 만들고 하방으로 쐐기형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형태 패턴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는
오히려 하방의 지지선들을 위치해서 매수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 찾아보면 우리가 고점을 보여주고 하락 추세를 전환되면서 내려가는 모습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도 뭐 물론 땅바닥을 만들어 놓고 패턴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좀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조금 약간 변형된 모습이긴 하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방을 보여주고 수렴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확대되는 형태죠. 약간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찍고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패턴에 있어서 여기가 어떻습니까?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매수 시점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하락형 쐐기 형태랑 비슷하죠.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이 똑같은 건 찾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찾기는 어렵지만 패턴 흐름을 보면 하락형 쐐기형이랑 비슷한 흐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까지 좀 올라갔죠. 얼마 있던 종목이 거의 17만 원, 뭐 18만 원 정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수렴 구간에서 하나의 매수 시점을 여기서 잡아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 나가게 되면 하나의 저점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점을 보여주던 부분이 쐐기형 패턴에 있어서 하방으로 움직여주던 패턴이 저항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신호가 나와주게 되면 그에 따른 거래량이 더 늘어나죠. 수급이 더 늘어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건 어떤 신호다? 단기 강력한 상승 추세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세기형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녹화가 생각보다 지금 뭐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교육 자료라는 게 시간이 또 길어지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 삼각 수렴 패턴과 세기형 패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 나머지 뭐 플래그 패턴이라든가 쌍봉 패턴이라든지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든 아니면은 정 이게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모니터 옆에다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차트 움직임을 보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떤 패턴의 일봉의 어떤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뭐 익숙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포스트잇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온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당연한 겁니다. 올해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당연한 거고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분들은 무조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모니터 옆에 딱 붙여 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이 시간에 제가 플래그 패턴이랑 쌍봉 패턴이랑 헤드앤숄더를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삼각수형 패턴, 세기형 패턴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